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변기춘입니다. 작년 딱 이맘때 같은 이 장소에서 제가 회사는 다르지만 그때는 다른 회사 대표로서 여러분들을 맞이했었는데, 오늘 저희가 작은 창 큰 풍경 협동조합이라는 우리 조합운동에 있어서 그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를 있게 됐고 또 이 가장 중요한 메인 프로그램인 건강포럼의 사회를 맡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은 좀 전에 사회자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 수많은 건강 세미나를 해왔는데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동서양 양한방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우리 새로운 건강, 또 새로운 건강의 원리를 포럼 형식으로 토의해보는 그런 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회사는 다르지만 건강 세미나에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고객분들, 우리 이재옥 박사님은 작년에도 저랑 같이 하셨고 있지만 우리 변기원 원장님 오늘 처음 뵙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사회자도 잠깐 소개를 했고 또 동영상에서도 고종황제 어의의 5대 손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 제월당 대표이시자 우리 변기원 원장님이 여러분께 인사 말씀드리면서 또 제가 하나 먼저 질문 드릴 것은 제월당이 도대체 뭔지 한번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변근입니다. 제월당의 역사는 190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창업자는 저희 고조 할아버지이시자 고종황제의 어의를 지내셨던 변석홍 선생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제월당은 바이오 식품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했고요. 저는 변한의원이라고 그러는 의료 분야를 담당해서 현재 저는 제월당 대표이사이자 변한의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월당은 이제 옛날부터 고종황제 시절에 이제 그 경옥고를 납품할 정도로 왕의 어떤 그런 신임을 받았던 그런 의술을 바탕으로 해서 창업된 곳인데요. 현재 그 변석홍 선생님께서는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그 뜻이라든지 그분의 말씀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우리 고조할아버지께서는 이제 그 고종황제 시절에 사임을 하시고 명당을 찾아다니시다가 충북 영동군 양산면이라는 곳에다가 자리를 잡았는데요. 배산임수 아시죠?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강이 있고 좌청령 우백호 이런 명당 자리에 터를 잡아서 지금도 현재 초가집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 잠깐 들으시면 옛날의 옛날의 정치를 좀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우리 이재옥 박사님은 우리 오늘 세미나 참석하신 고객분들이 친숙하신데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한번 인사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피의 중요성, 또 뇌의 중요성, 더 나아가서 사회적 건강, 사회적 sakim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또 풀어나가실지 간단히 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재옥입니다. 사실은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이제 저 혼자 세미나를 진행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제월당하고 이제 같이 하는 이제 그런 형식의 세미나고, 그 다음에 한방하고 양방이 같이 하는 이제 세미나이기 때문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의사하고 양의사하고 TV 프로그램에는 많이 보셨을 건데요. 이런 건강식품을 얘기하는 이런 자리에서 아마 한의사하고 양의사하고 같이 건강을 논하는 아마 시초가 아닐까. 이제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제품이나
아니면 건강에 대한 그 새로운 개념이나 아니면 기존에 계속 전달해 드렸던 어떤 그런 생각에 한의하고 양의가 같이 얘기하면 어떠한 모습으로 보일까? 이제 저도 좀 기대가 좀 되고요. 그리고 저는 작년에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그 흐름에서 계속 같은 얘기와 어떤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의학과 같이 이제 얘기했을 경우에 과연 이제 어떤 시너지가 날까? 이제 한방, 양방 이런 독특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얘기 중에 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아니면 새로운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예, 간단히 인사 말씀 올렸는데요. 우리 변기원 원장님은 재월당 대표로서 TV에도 많이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요즘 그 재월당뿐만 아니라 서울 그 도곡동에 변한의원을 개원해서 운영하고 계신데요. 요즘 새로운 건강의 원리, 그게 꼭 한방적 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새로운 건강의 원리를 터득해서 그걸 진료에 응용하셔가지고 요즘 뭐 잘 나가는 말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 건강 원리와 진단법, 건강 비법 좀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비법이 있을까요, 세상에? 저는 비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충북 영동에서 한의원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5대째 내려왔다는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비방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오셨었거든요. 실례지만 본인이 PR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고종황제 주치의이셨던 5대 시조이신 우리 변석홍 선생님 말고도 할아버지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한의사셨다고 들었는데 그 말씀은 안 하시네요. 예,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역대 대통령도 와서 진료를 받으시고 또 뭐 조중훈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유명하신 그 정계 재계에 그런 유명하신 분들이 와서 진료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빛이 가려져서 있다가 오늘 작은 창을 만나서 빛이 좀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대대로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그 실패의 노하우가 있는 거거든요. 환자를 보고 실패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처방이 이렇게 걸러져 가지고는 그런 것을 비방이라고 하는데 그 비방을 통해서 제가 잘 진료를 하고 제가 이제 살았었는데요. 서울에 와서 진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잠깐 해도 될까요? 예. 그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그 자폐 아이들을 많이 진료를 했는데요. 걔네들은 이미 GFCF라고 그래가지고 글루텐 프리, 카제인 프리라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밀가루하고 우유를 먹지 않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이 밀가루 우유가 굉장히 몸에 안 좋은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밀가루 우유가 좋은지 나쁜지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세미나를 듣다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그 어머니 아버지가 둘 중에 한 명은 또 나쁜 거예요. 우유 밀가루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유 밀가루가 해로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눈을 뜬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뭐 의사도 마찬가지죠. 어디 아프세요? 변비 있으세요? 그러면 윤장제 주고요. 설사하면 지사제 주고 그러는데 약을 먹으면 좋아지지만 조금 있으면 또 재발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건강식품도 많이 드시고 많은 치료를 했지만 이 사이클로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느끼세요? 이미 여기 오신 분들은 우유 밀가루가 분해 요소가 없는 분이 많을 거예요. 우유 밀가루가 분해가 안 되면 얘가 대사 과정에서 피로 들어가서 피를 오염시키거든요. 오염된 피가 돈다면 뭐 치료의 의미가 크게 좋아지진 않는데 그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날씨 좋을 때 건강한 사람은 어디 가겠어요? 이미 골프장에 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건강 세미나에 오신 걸로 봐서는 몸이 좀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먹은 음식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데 이 과정을 대사라고 합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되는 거죠. 고기를 먹은 것이 비타민 B6, B12로 나눠지는 것이 이 과정이 대사인데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간과한 것이 뭐냐면 좋은 걸 먹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먹고 죽은 놈이 때깔도 좋다고 이런 좀 농도 있는데 먹은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영양으로 가는 대사 과정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것을 제가 눈을 떴는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먹은 음식은 위로 가잖아요. 그죠? 잘게 씹어서 위로 가게 되면 위에서는 분해 요소가 뭐 침이나 위산이나 뭐 십이지장액, 췌장액, 담즙액 이런 것이 여러 가지 합쳐진 것이 믹서가 됩니다. 옛날에 미련하다는 표현으로 야 이 밥통 같은 놈아 이런 표현을 했는데 위는 밥통이에요. 반죽하는 것이죠. 여기서 반죽하는 것은 십이지장을 거쳐서 소장으로 가게 되는데 소장이 바로 음식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장의 면역세포의 80%가 있는데 그만큼 소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장에서 분해된 영양소는 피로 들어가서 온몸에 영양 공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좋게 되면 굉장히 건강해요. 이 사람은 뭐 매일같이 뭐 우유 먹고 밀가루 먹고 과일 먹고 술 먹고 과로하고 과식하고 그래도 굉장히 건강해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렇게 막 아유 저 사람 저렇게 먹고도 잘 사네 이런 사람 주위에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전적으로 장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반대로 유전적으로 장이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유 밀가루를 먹게 되면 소장에는 이렇게 육모가 있거든요. 우리가 먹은 음식은 소장에서 5시간 머물고 있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영양소를 빨리 흡수하기 위해서는 육모가 있어요. 이 육모를 일자로 펼치면 학교 테니스장 2배 정도의 면적이 돼요. 어마어마하죠? 이 육모와 육모 사이에 림프관과 모세혈관을 통해서 영양소가 피로 들어가서 깨끗한 피가 돌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유 밀가루 분해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육모의 벽이 이게 느슨해지게 됩니다. 특히 밀가루의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조놀린이라는 단백질로 바뀌면서 이렇게 느슨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유의 카제인이라는 단백질과 밀가루 글루텐 단백질이 피로 들어가서 더러운 피가 돌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잘게 분해해야 되는데 그걸 분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빨로 씹고 위에 산이 녹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균이 분해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균이 약 1000조의 균이 있고 장에는 100조의 균이 있는데 유익균, 유해균의 비율이 85대 15의 비율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우유 밀가루 회사가 없는 사람은 애당초 유전이 되기 때문에 50대 50의 비율로 태어나고 이 상태에서 좋은 균은 대표적으로 유산균이고 나쁜 균이 곰팡이균이라면 곰팡이균의 먹이가 단 음식 단 과일이에요. 아침 사과는 황금사과라고 우리는 얘기를 듣고 있지만 사과가 독약이 될 수 있는 거죠. 장이 나쁘게 태어난 사람은. 그래서 사과, 바나나, 귤, 오렌지, 수박, 참외, 딸기, 포도, 복숭아, 감, 한라봉, 식혜, 수정과, 매실차, 콜라, 사이다, 초콜릿 어마어마한 이런 단 음식이 나쁜 균의 먹이가 돼서 나쁜 균이 많아지면 25대 75의 비율로 역전이 됩니다. 이렇게 나쁜 균이 많아지게 되면 또 장누수를 또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얘가 걸러지질 않고 피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피가 더러운 피가 돌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발생학적으로 뇌와 장과 피부는 모두 외벽에서 나눠지는 건데요. 장이 안 좋게 태어난 사람은 피부에 트러블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나 뭐 이런 건선, 백납 이런 것도 오게 되지만 뇌에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우리 뇌는 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뇌가 이제 좌뇌우뇌가 이렇게 협응을 하고 있는데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하는 막이 있어요. 그걸 BBB라고 합니다. BBB, Broad Brain Barrier라고 해가지고 뇌 혈관 보호 장벽이 있는데 얘가 외부의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약물을 차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러스나 약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건데 장이 안 좋게 태어난 사람은 이 BBB가 뚫려 있어요 이미. 그래서 또 우유에 있는 카제인과 밀가루 글루텐신은 더러운 피가 뇌에 가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전체적으로 오게 되면 치매, 전두엽에 오게 되면
아이들 ADHD라는 그런 병이 오게 되고요. 신부의 기저에게 병이 오게 되면 근육의 토니 조절하는 떠는 파킨슨 병이나 뭐 석영증 이렇게 떠는 틱이나 이런 증상이 오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율신경계라는 것인데요. 자율신경계는 자동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마시는 음식을 보면 치명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잠을 자더라도 혈압을 유지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맥박을 유지하는 것이 다 자율신경에서 하는 건데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시소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 불안, 초조, 불면, 두통, 어지럼증, 우울, 강박, 공황장애가 오게 되고요.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떨어지니까 손발이 차고 소화가 안 되고 소변을 자주 보고 땀이 나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되는데 장이 안 좋게 되면 이 비비비가 뚫리면서 자율신경계에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이렇게 90도로 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리고 소화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겠죠? 소장이 좋은지 나쁜지 장누수가 있는지 없는지만 이제 파악을 하면 간단한데 이 소장은 굉장히 꾸불꾸불하고 길고 길이가 7m나 되기 때문에 위내시경으로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은 위와 12장까지만 보게 되고요. 대장은 어디까지 볼까요? 하행결장, 횡행결장, 상행결장 이렇게 역으로 보게 되겠죠. 근데 소장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진단을 하죠. 장이 안 좋으면 뭐라고 그래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입니다. 그리고 위에 위산이 있거나 좀 헐면 신경성 위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먹은 음식이 이런 통로를 통해서 위에서 12지장 소장을 통해서 대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소장을 배제하고 앞뒤만 검사하고 진단을 한다는 것은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을까요? 변기로 말하면 변기가 막힌 것이 외부에서 보이지는 않는데 변기가 막힌 상태에서 물을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이렇게 갖다 역류하잖아요. 그러면 변기가 지저분한 것처럼 소장을 못 본 상태에서 진단하는 것은 오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접적으로 진단하는 그런 방법을 제가 알게 되었고요. 소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검사를 했더니 10명 중에 4명이 안 좋으세요. 근데 그게 우연하게도 암 환자랑 통계가 비슷해요. 우리 암 환자는 10명 중에 4명이 암이 걸리거든요. 그것이 너무나 비슷한데 또 특이한 것은 뭐냐면 암 환자는 거의 99% 이상이 우유밀가루 분해서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유밀가루를 그렇게 분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을 하다가 이것이 장을 좋게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호장이라는 단어로 이제 그런 것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자가면역질환이 오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면역이 깨지기 때문에 오는 거고요.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은 어렸을 때는 비염, 아토피, 생리통으로 시작이 돼서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갑상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홍방성낭창, 백선, 백납, 백반, 세린장증, 크론병, 베체트병, 궤양성 대장염 하다가 끝에는 암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똥 잘 싸는데 건강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속는 것입니다. 우유밀가루가 분해가 안 되는 사람은 얘가 누적이 돼요. 가랑비옷 거랑 똑같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삼풍백화점이 어느 날 무너졌죠. 그날 사고 난 게 아니에요. 이건 테러에 의한 것이 아니고 누적이 된 병이죠. 마치 삼풍백화점이 어느 날 무너졌지만 이미 인테리어 한다고 기둥뿌리 뽑고 여기 거기다가 물통 달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무너진 거지만 이미 무너지게 돼서 조짐이 비염, 아토피, 생리통으로 시작해서 갑상선, 고지혈증, 고혈압으로 가서 암으로 가는 그런 과정인데 이것이 바로 소장이 좋지 않게 태어난 사람이 가는 길이라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환자를 진료하다가 우리 변기춘 대표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서로 공감이 돼서 여기 소개하게 돼서 너무나 저는 요새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소장을 진단하는 법이 현대의학으로는 별로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위는 위내시경, 대장은 대장내시경이 있는데, 소장에는 캡슐 먹어갖고 이렇게 요즘 내시경 캡슐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렇게 진단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인지, 뭐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기는 힘들어도 잠깐 말로 소장 진단과 뇌 관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 양의사이신 이재옥 박사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한번 소장을 진단할 양방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오늘 그 복장을 보면 제가 양의사 같지가 않죠. 한의사 선생님이 양복 입고 나오셨고, 저는 왠지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한의사 같은 입장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방금 사회자께서 이제 그 설명드렸던 부분에 위하고 장은 내시경을 해가지고 볼 수 있는데, 그 소장은 내시경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방금 얘기한 그 장이 잘못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최근에 나온 게 그 캡슐로 해가지고 이제 내시경을 하는 게 이제 나왔는데요. 그것도 확대해서 보는 게 아니고 이게 눈으로 확인하는 정도의 배율이기 때문에 그 장의 그 육모나 아니면 거기 예민하게 돼 있는 부분은 지금 그 확인할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양의학적으로 진단하는 건 지금 어렵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한의사 선생님인데 제가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책에서 보는 용어와 이제 아주 현대의학하고 접목이 돼가서 이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진단하는 방법이나 그것도 오히려 지금 방금 얘기하시는 그런 장과 뇌의 관계는 그 한의학적이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진단 방법을 좀 더 듣고 그 다음에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소장에 있는 그 장누수가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부검을 해서 그것을 조직 검사를 해서 400배 확대해서 이 사람이 장누수가 있어서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이렇게 확인할 정도라서 아마 미래에 그런 확대하는 캡슐 내시경이 있으면 몰라도 지금까지는 진단이 될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진단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 의학의 사고 방식 자체가 양방은 굉장히 분석적인 걸로 나왔고요. 한방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사고를 하게 돼서 기인이, 혈인이 이런 데서 출발이 됐는데, 양의학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이제 어떤 그런 눈에 보여야만 많이 질병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소장은 아직까지 기계가 없어서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죽은 시체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아직은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고, 그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대변 검사라든지 소변 유기산 검사라든지 뭐 혈액 검사라든지 또 이제 그 AK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누수가 있다 없다를 대략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 건강이라는 출발은 어디에 있냐면 면역에서 시작이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면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외부의 병원균이나 독소를 방어하는 힘이거든요. 그런데 면역이 깨지면 독소를 방어를 못하고 병원균을 방어 못하기 때문에 병이 많아지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단지가 있는데요, 단지 밑이 깨졌다면 여러분 넣는 게 중요할까요? 떼우는 게 중요할까요? 예, 넣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떼우면서 넣어야지 가장 완벽한 그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소장의 진단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얘기를 하면 와주신 우리 내외빈 여러분께서 도대체 소장을 그럼 어떻게 진단하는 거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 자리에서 좀 시연을 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좀 장세어 관계와 여러 가지 관계상 지금 시연은 할 수가 없는데,
간단히 그 원리라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지금 소장이 캡슐로도 그 소장 육모를 전부 피면 테니스장 2개 정도 크기라고 하셨죠? 네. 테니스장 2개 정도의 크기를 캡슐 카메라가 가면서 굴러가면서 찍어가지고는 그 어디에 정확한 진단이 현재는 불가능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보는 진단, 이런 진단이 아닌 어떤 반응을 통해서 하는 뭐 그 얘기가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 원장님 계시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와서 시연을 해도 좋을 것 와서 진단을 개별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잠깐 그 원리만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소장은 캡슐 내시경으로만 확인이 가능한데 400배 확달해야 되는 캡슐 내시경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제 진단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장의 원리죠. 우리는 음식을 먹게 되면 장에는 균이 분해하기 때문에 그 균통을 검사하게 됩니다. 대변을 보고 이제 그 연구소에다 보내주게 되면 대변에 있는 균의 환경을 보게 되는데요. 좋은 균, 나쁜 균의 비율이라든지 유해균의 비율, 그리고 정상인에 비해서 나의 그 균수는 10분의 1이냐, 100분의 1이냐, 1000배 맞냐, 10,000배 맞냐,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소변 유기산 검사라고 그래가지고 세포의 기본 단위가 되는 미토콘드리아의 영양 상태를 보는 건데요. 그걸 통해서도 장에 곰팡이 있는지 박테리아균인지 유해균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는 이제 알러지 검사인데요. 이제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이미 우유 밀가루 검사가 없는 사람은 우유에 대한 알러지가 굉장히 높아요. 밀가루도 굉장히 높고, 심지어 쌀에 대한 알러지도 있는 사람도 있어서 알러지가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현장에서 금방 검사할 수 있는 것은 AK 검사라는 거예요. 이건 뇌를 통해서 검사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 김치를 혀에 넣게 되면 맛있다, 짜다, 달달 알게 되는 것처럼, 이 검사는 뭐 엑스레이나 내시경이나 피 검사는 알 수 없지만 혀를 통해서 김치 맛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유를 넣었을 때 힘이 세지게 되면 이게 장이 좋다라고 진단할 수 있는 거고요. 우유를 넣었을 때 힘이 빠지면 이 사람 알러지가 있다라는 것을 검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독약을 넣었을 때 먹으면 죽고 뱉으면 사는 것처럼 혀에 넣었을 때 센서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나한테 맞으면 힘이 세지고 맞지 않으면 힘이 빠지게 되는 거라서, 우유 밀가루에 힘이 빠진다면 이 사람은 우유 제품, 밀가루 제품 다 힘이 빠져요. 빵을 비롯해서 비스켓, 심지어 된장, 고추장도 밀가루 들어있는 건 힘이 빠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유 밀가루에 대해서 분해 요소가 있다 없다를 알 수 있게 되는 방법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우유나 밀가루 같은 시료를 혀에 넣었을 때 이걸 뇌가 감지를 해가지고 내 힘의 에너지가 바뀌는 것을 체크함으로써 그 네. 소장이 좋은지를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이지옥 교수님은 원래부터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피와 또 뇌 이쪽 많이 하셨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변기원 원장님이 한의사시지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먹는 음식이 장에서 흡수가 되는 과정에서 분해 요소가 없을 때 도구로서 작용을 해서 소장에서 피를 오염시킨다. 네네. 피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만병의 근원이 된다. 근데 그걸 또 검사하는 방법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음식을 넣었을 때 뇌가 반응해서 온몸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우리 변 원장님하고 이재옥 교수님하고 서로 그 전에 크게 교류를 안 하셨는데, 우리 이재옥 박사님 작년 하실 때도 피와 뇌 이쪽으로 집중해서 좀 말씀하셨었는데, 오늘 지금 변기원 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이재옥 박사님 피와 뇌를 또 집중 공부하신 의학 박사님으로서 한 말씀 좀 평가해 주시죠. 자, 앉아 있으면서 좀 고민이 되는 게요. 작년에 했던 설명을 그대로 드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변 원장님이 한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양의학적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의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되는가. 아닌 게 아니라 저도 그 대학 다닐 때 저희 학교에 동의학 연구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회장도 하고 이제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가 이번에 처음 마련된다고 그래서 이제 몇 번 원장님과 만나서 의견 교환도 하고, 그래서 그냥 맹숭맹숭하면 뭐 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 날그 제홀당을 직접 가봤습니다. 제홀당을 가서 이제 봤는데 아까 화면에 나왔던 그 이제 의이셨던 그분이 이제 진료했다라는 그런 고택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만드는 그 식품의 공장이라고 표현하기 뭐하고 뭐 제조하는 시설 어떤 완전히 현대화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제올 땅에서 만든 식품인데 실제로 만드는 과정이나 공정 과정은 완전 이제 현대의 지금 기술이나 그걸 다 접목을 해가지고 이제 그대로 하신 걸 봤고, 이제 거기에 그 전시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석홍 그 의신 그분부터 시작해가지고 5대에 내려오는 동안에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뭐 4대째 분은 뭐 대통령도 진료를 하셨다는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마지막에 좀 특이한 문구가 써 있었어요. 뭐라고 이제 아마 변기훈 원장님이 직접 그런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은데요. 장이 제2의 뇌다. 이제 그런 내용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뇌하고 장의 그 중점을 맞춰 가지고 그다음 이제 식품을 이제 개발해, 주로 이제 변기훈 원장님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다음 거기서 이제 제품을 만들고 해서 상당히 뭐 인터넷 홈페이지나 거기에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갔다 와서 그 변 원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의견을 좀 냈습니다. 뭐냐면은 앞에 설명된 부분은 장이 문제가 돼가지고 뇌에 영향을 줘서 뇌 질환에 여러 가지 분들이 생길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뇌 자체에 대해서 좀 한의하고 양의학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건 지금 당장에는 지금 있질 않고 그 현재 다 언론이나 아니면 뭐 방송에서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한의하고 양의하고 좀 나쁜 표현으로 하면 좀 밥그릇 싸움을 합니다.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 좀 주도권 내지는 이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하는데요. 그 뇌 부분은 이 서양의학적 사고방식이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의 뇌를 아무리 쳐다봐도 이게 정답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학이 굉장히 이제 발달을 해서 뭐 항생제나 아니면 암 치료나 아니 이런 부분에 좀 획기적인 발전은 뭐 완벽하게는 안 됐더라도 꽤 됐는데, 이 다른 장기의 이런 부분은 거의 다 확인이 됐고 대부분 다 잘 알고 있는데 반해서 뇌는 이게 되질 않아요. 이제 그 이유가요 뭐냐면요, 예를 들어보면요, 장, 너 어떤 부위가 달라서 그렇지 어떤 부위를 확대하면 그게 됩니다. 소장의 일부분을 떼가지고 확대하면 그 소장 기능을 하게 돼 있고, 콩팥도 사구체에 관련된 거를 몇백만 개를 합치면 콩팥이 됩니다. 허파도 허파과리를 수억 개를 합치면 허파가 되고, 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뇌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뇌가 세포로 돼 있다 아니면 뇌는 연결망이다, 그런 논쟁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세포로 돼 있다는 게 확인은 됐습니다. 이른바 뉴런이라고 그러죠. 뇌신경세포. 그런데 그러면은 서양의학적 방법으로 하면 계속 분석해가지고 보이는 걸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뉴런 하나를 연구해가지고 이 뉴런으로 다 설명됐으면 이미 다 뇌가 정복이 됐을 겁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연구자들의 이제 경향에 따라 이제 다르지만 얼마의 뇌 세포가 모여가지고 어느 정도 연결이 돼야 그런 기능을 하느냐가 안 나와 있습니다. 콩팥은 사구체, 뭐 간은 뭐 간 소역, 뭐 허파는 허파과리 해서 그거 연구해가지고 확대를 하면 되는데요, 뇌는 그 기본 모델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기억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지금요.
그다음에 어느 장소도 해마가 관계가 될 거다라는 얘기만 있지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뇌가 기억이 된다라는 게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의학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뇌가 연결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동양의학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뇌를 봐야 이게 거기서 접점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 그래서 향후에 그 근본적인 거 알아가는 거는 뭐 이제 저희 두 사람이 해가지고 그 연구해가지고 밝히기는 뭐 기기나 아니면 방법상으로 이제 문제가 있지만 그걸 응용하거나 아니면 그걸 현실 생활에서 활용하는 부분은 양이하고 한이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접점을 찾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좀 유용한 그런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게 하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 작년에 약간 설명하다 이제 좀 덜 된 부분 중에 하나가 방금 이제 건강하면 병으로 얘기하면은 한의학적 입장하고 양의학적 입장하고는 이 사람을 보는 눈이 너무 달라서 접점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이제 설명이 나왔지만은 이 서양과가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안 보이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양의학적인 의사의 태도에 불만이죠. 아파서 병원 갔는데 의사는 다 자기 나름대로 진단해보고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좋은 말로 하면은 저기 시민성입니다. 신경성입니다 하고 속으로는 뭐 이게 꾀병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은 한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면 한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친절하게 그걸 해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안정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양의보다는 한의사 선생님이 훨씬 더 접근을 잘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의사 입장에는 이제 병만 보게끔 연구가 돼 있고 그렇게 또 치료를 하니까요. 그런데 그 병이 아닌 건강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방금 설명드린 식품하고 운동하고 두 가지가 이건 히포크라테스나 아니면 뭐 황제내경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계속 내려오는 소위 말하는 양생법이죠. 꼭 의사가 아니래도 일반적으로 하는 내가 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 음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그 운동 부분에서 여기 오셨으니까 이제 하나 조금 지금 갖고 있는 생각에서 약간 좀 업그레이드 한다 생각을 하시고 요거를 좀 개념을 좀 정리하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험을 하나 할 텐데요. 손을 양손을 펴보십시오. 양손을 펴셔가지고 한 오른손만 쥐었다 폈다 해보세요. 오른손만요. 왼손 말고요. 저 왼손에 신호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신다는 분도 있고 대부분 아무 느낌이 없죠. 네. 그런데 오른손을 쥐었다 폈다 하면 여기 보면은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까? 꽉 쥐었다 피면 하얗게 됐다가 빨갛게 되는데요. 그 하얗게 되는 게 피가 쫙 퍼졌다가 빨갛게 되면 이제 모인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꽉 쥐면 하얗게 된 이유는 여기 있는 피가 심장으로 가기 때문에 하얗게 되는 겁니다. 다시 빨갛게 되는 거는 심장에서 새 피를 밀어주기 때문에 빨갛게 되는 거지 주변에 퍼졌다 모이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피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움직임이 없어도 1분밖에 안 걸립니다. 피가 도는데. 그런데 이렇게 꽉 짜면 굉장히 빨리빨리 이제 가는데 이걸 짰을 때 여기 있는 피가 심장으로 가가지고 심장에서 나올 때 여기만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못 느껴서 그렇지 이쪽에도 갑니다. 이게 운동의 효과입니다. 근육을 써가지고 움직이면 거기 있는 피가 짜져가지고 심장으로 가면 심장에서 피가 나올 때 움직이는 근육 쪽으로만 가지 않고 온몸에 다 퍼집니다. 왜냐하면 혈관은 직렬이 아니라 병렬로 온몸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을 써가지고 운동을 한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상식인데 최근에 그 뇌과학 쪽에서
좀 미처 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제 뇌각이 정리되고 있는데요. 전에는 이 뇌를 연구할 때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요. 요 뒤통수가 망가졌어요. 안 보여요. 아, 그럼 여기서 보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망가졌더니 안 들려요. 아, 여기서 듣는구나. 또 여기가 망가졌더니 판단을 못해요. 아, 여기서 판단을 하는구나.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뭘 보잖아요. 그러면 보는 쪽으로 피가 갑니다. 들으면 듣는 쪽으로 피가 가고요. 그 다음에 판단을 하면 판단을 하는 쪽으로 피가 갑니다. 그거를 기능성 MRI로 찍으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기능을 한다는 것은 그쪽으로 피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운동도 피가 갔다가 오는 건데요. 이 뇌는 아쉽게도 근육이 없습니다. 우리 온몸에는 근육에서 짜가지고 심장도 근육이고 장도 근육이고 뭐 간은 이제 근육이 없습니다만 모든 근육에서 피를 짜가지고 심장으로 돌려가지고 심장에서 나와가지고 온몸에 피가 가서 도움이 되는데 이 뇌는 짤 수 있는 근육이 없어요. 그런데 뇌로 피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이미 다 소개됐죠. 뇌를 쓰면 뇌 쪽으로 피가 가요. 그런데 그게 운동이 될 정도로 하려면 피가 많이 가야 그 간 피가 심장으로 와가지고 온몸에 퍼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뇌로 피를 어떻게 많이 보내서 운동을 시킬 거냐? 이게 지금 저희들이 용어가 지금 덜 바뀌었는데요. 아까 이제 뭐 한 교수님도 이제 교수님으로서 학교에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 주로 정신적인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의사들이 정신운동이라고 안 쳐줍니다. 다 정신노동이라고 하죠. 육체 움직이는 건 운동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피가 움직이니까 정신노동이라고 하는데 그 정신노동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양의 피가 갑니다. 그 피가 다시 심장으로 와가지고 온몸에 퍼져서 자기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게 운동이 될 만한 양 정도의 체크가 지금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최근 한 1년 동안에 작년에 그 세미나 한 이후에 그 이제 거기에 계셨던 분들 그 다음에 매주 화요일 날 작은 창에서 그 실험 아닌 실험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몇 분이 앉아가지고 운동시키는 방법을 뇌를 운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힌트를 얻은 게요. 이 혈액순환이 되면 샤워하고 나서 기분 좋은 것처럼 운동하고 나서 기분 좋은 것처럼 뇌를 운동시키면 기분이 좋아야 혈액순환이 되는 건데요. 대화를 해보니까 과거의 기억을 살리는 게 제일 좋은 운동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치매에 걸리시거나 아니면 연세가 드셔서 옛날 얘기 그냥 하는 얘기 또 하고 하는 얘기 또 하고 막 그게 들으신 분들은 좀 괴로울지 모르지만 말하시는 분은 굉장히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지겹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수동적으로 듣지만 말고 듣다가 그 관계된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억이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면 엄청나게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동창들을 만나면 기분 좋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게 떠오르고 하면은 입꼬리가 올라가죠, 그냥. 그래서 이 근육을 쓰는 운동 방법 말고 요 뇌를 쓰는 운동 방법을 좀 연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거는 의사가 아니라도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해보니까 좀 요령은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대화하면서. 그래서 화요일 날 만나면은 제가 주도적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주제만 던져놓으면 쭉 돌아가면서 얘기하면요. 요 분이 이 얘기하면 옆에 분은 벌써 다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먹을 걸 얘기를 하면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단어 전에 뭐 당고?
연세 드시면 당고란 말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예요. 당고란 말이 탁 떠오르니까 표정이 싹 바뀌면서 막 그 당고에 관련된 얘기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셔요. 그래서 우리 뇌 속에 엄청난 운동기구가 들어있고 그런 기억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어떻게 하면 길어낼 수 있느냐, 그 요령만 좀 익히면 요가 가서 운동하시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대화하는 게 굉장히 운동이 되는 걸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아이디어나 그런 내용들이 서양의학적인 방법과 서양의학적인 사고방식이 갖고 있는 이제 저처럼 그런 의사 말고 이런 이제 한의학적 개념이나 이미 장이 제2의 뇌라고 이제 선언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좀 맞춰가다 보면 아마 다음 이런 세미나를 할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현실에, 그 다음에 여기 앉아서 들으신 분들이 야, 저거 하면 좋겠다 라는 게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예. 지금 이재욱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뇌를 썼을 때 피가 가는 것도 운동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쫙 여러분 쳐다보니까 여기 작가분석에서 가장 큰 호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이 예술 작가분들은 이 어떤 액티비티 같은 운동 활동보다는 창작 활동을 통한 그 뇌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운동 부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우리 교수님이 또 뇌를 쓰는 것도 훌륭한 운동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작년에는 그 뇌를 쓰는 그런 운동을 위해서 사회적인 어떤 sak임, 거기에 건강이 있다, 이걸 모토로 하셔가지고 어떤 사회적 몸을 형성하는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짧게 그 얘기 잠깐 또 보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10년 전쯤에 이제 그 의학 쪽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어떤 학회에서, 그러니까 의학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걸 논하는 학회가 따로 있습니다. 의학 역사를 주로 연구하는 학회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말을 듣고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뭐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냐면요. 이거 이제 한의학 말고요. 서양의학에서는 지금 모든 의학이 제가 좋다고 해서 쓰면은 다 걸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실험실에서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약을 쓰거나 아니면 수술 방법이나 어떤 내용들이. 그 다음에 거기서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환자를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1상, 2상, 3상 실험을 해가지고 확인된 것만 진료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 의학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학회에서 뭐 발표가 되냐면요. 실험실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한계에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서양의학적 방법으로 쪼개고 쪼개가지고 마지막 나온 게 DNA예요. 그래서 처음에 DNA가 생명인 줄을 다 알고 다 그렇게 동의를 했는데 막상 DNA가 다 유전자가 나오고 나니까요. 사람 유전자가 3만 개가 안 되는데 갈대 유전자가 10만 개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 생명을 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험실이 아닌 인체가 구조가 100조의 세포가 모인 게 사람이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 전체가 지금은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모여서 같은 생각과 같은 내용으로 지금 같이 공유하고 있는, 예를 들면 작은 창 협동의 조합원도 있으시고 그 관계되신 분도 있고 여기에 내용에 뭔가 들어보려고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이런 형태의 사람에서 나오는 어떤 개념이 건강과 치료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줄 거다라는 게 그 학회에서 발표가 됐어요. 저는 처음에 그 말 듣고 무슨 귀신 씨나락 가는 소리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작년에 세미나를 하고 이제 같이 모여서 소수지만 얘기해보면서 내린 흐름이나 경향은 특히 이 뇌는 분석적인 방법으로 안 되고
이 뇌 자체가 사회적인 뇌로 돼 있습니다. 그런 책이 나와 있어요. 이미 사회적인 뇌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얘가 태어나가지고 응애 하고 우는데요. 오줌을 놓아가지고 우는 울음하고 놀아달라고 우는 울음하고 배가 고파서 우는 울음하고 울음이 다르대요. 이거 아버지들은 모릅니다. 엄마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태어날 때 그걸 교육을 받았냐고요.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이런 사회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생존을 하려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뭐를 해야 되는지를 이 뇌의 프로그램이 이미 돼 있고 그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몸을 세양의학적인 한의학적인 연구도 필요하지만 사회를 이루는 이 형태의 몸에 대한 얘기도 하다 보면 거기서 우리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에 모이거나 하면은 특별히 옆에 사람이 건강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를 안 해줘도 그냥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좋으신 분들 꽤 여러 분 계세요. 희한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사회적 동물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작은 창 큰 풍경이라는 이름의 내용으로 우리가 좀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내용도 많이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에 이제 좀 단어만 나왔는데요. 앞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 건강 포럼은 매우 뜻깊은 포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의학 전문가이신 우리 한의학 박사이신 변기원 원장님이 피를 통해서 먹는 음식이 피로 흡수되는 과정, 그 대사를 통해서 그것이 뇌에도 영향을 미치는 진단 방법을 개발하셔가지고 건강을 지금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계신데, 또 우리 이재옥 원장님은 거꾸로 피를 통한 뇌 운동과 그 뇌의 관계가 모였을 때 그 어떤 사회적 운동까지 됐을 때 그 사회적 운동이 이 신체적 건강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두 분이 피하고 뇌, 이 두 가지 점에서 참 양한방을 떠나 동서양을 떠나 참 이 콜라보가 요즘 잘 되는, 참 궁합이 잘 맞는 조합인 것 같고, 이 두 분의 조합으로 연구된 결과가 우리 작은 창 큰 풍경 건강의 들이다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변원자님 재월당, 아까 우리 이재옥 선생님도 견학을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거기가 꽤 약간 유적지 같고 배산 임수터에 맑은 곳이 있는데, 우리 조합원 영업하시는 조합원분들과 또 우리 조합원분들의 고객분들, 이런 분들이 한번 우리 재월당을 견학하고 또 우리 이재옥 박사님이나 우리 변원자님하고 같이 건강에 대해서 또 거기서 토론하는 이런 캠프 비슷한 걸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건강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쌓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식품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또 어떻게 먹어야 될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종합적으로 좀 훈련을 받을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런 캠프가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조금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 박사님 마지막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작년 행사하고 이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제 제일 특이하게 바뀐 게 한방하고 양방에 관계된 의사가 모여서 어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어차피 이제 한계는 좀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새로운 방향이 작은 창 큰 풍경이라는 그런 터전 안에서 이루어진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제일 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동안 저희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제품으로 여러분의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건강식품들을 제공해 드렸고 앞으로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새로운 개념으로 저희가 그동안 스쿠알렌이라든가 아이콕시, 그리테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로얄 젤리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좋은 건강식품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영양을 공급하는 여러 제품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하나 우리 장의 어떤 알레르기, 그러니까 유전에서 오는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저희도 약간의 고민이 있었던 게 그 좋은 건강식품들이 갔는데 어떤 고객에게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는데 어떤 고객들은 또 반응이 좀 뜨뜨미지근했는데 왜 우리 제품이 최고인데 이렇게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까 했을 때 하나 나온 키포인트가 유전이었습니다. 유전적 형질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그 제어의 땅 변한이 원장님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가지고 그 유전적인 방법으로 장에서 누수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호장에 좋은 식품을 통해서 그걸 저희가 이제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그 피를 맑게 하는 그 근본 누수를 막고 나면 그러니까 좀 무식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박사님들 앞에서 저는 새는 파이프를 막고 나면 오히려 그 새고 있는 우리가 아무리 정수장이 깨끗하고 집에 샤워기가 좋아도 중간에 오는 관이 노후화가 돼갖고 새거나 오염되면 이게 전달이 잘 안 됐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메커니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 같고 이 부분이 피와 뇌로 연결됨에 있어 현대의학이나 기존의학 모두가 아직은 미지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그런 미지의 세계, 피와 뇌에 대한 연구에 앞장서셔가지고 함께 해주시고 그 연구 결과를 저희 작은 창 큰 풍경 건강의 드리다를 통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건강과 우리 사회의 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좀 더 깊게 토론하고 싶었는데 오늘 또 준비된 또 순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행사가 오늘은 큰 이제 대세미나라 여러분과의 대면적 접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만 작은 세미나를 지방과 서울에서 또 할 때 또 두 분 기회 되면 저희가 모시고 또 그때는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누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그럼 오늘 긴 포럼 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새로운 진행 더 남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